이어가는 차원에서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이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하천 계곡 정비까지 담당하시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치발전 비서관실은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하천 계곡 정비와 관련 있나요? 네. 글쎄요. 좀 이제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발전 비서관실은 자치 분권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지방 정부를 성장시키고 지방 살리기 등을 통한 국토 균형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타운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저희가 지역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요 역할도 타운홀 미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홍수, 폭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안전부와 일상적인 소통, 행정안전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 비서관실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하천 계곡 정비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왜 니네가 뭔데 왜 이것까지 해? 뭐 이런 저도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게 하천과 계곡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다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집행하는 분들이 결국은 지방의 중앙정부는 어쨌든 지침을 내리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분들은 지방의 공무원분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통과를 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일 수밖에 없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를 긴밀히 맺고 있는 데는 자치발전 비서관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치발전 비서관실이 그래서 관계부처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팀들과 상황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 하천 계곡 정비와 관련돼서 총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발전 비서관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너무 많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하천 계곡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도 봤는데요. 최근에 한 유튜버 제보에 따르면 강원도 몇몇 지역에서 이 계곡으로 접근하는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또 그래서 일반인들 접근을 차단하고 심지어 주차비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요. 비서관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영상 봤고요. 일단 영상에서 제보된 곳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인제군 마장터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인당 10,000원의 주차비를 받는 불법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고성군 미시령의 한 캠핑장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와 타인의 사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차단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즉시 내용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불법 간판하고 출입 통제를 좀 해제하라고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천 안팎에서의 그 계곡으로의 접근, 이동이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명한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유튜브 보면서 우리 업무인데 이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하천 계곡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고발과 제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공무원들도 긴장할 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그런 신고와 제보 겸허하게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저희도 지방정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서관님 궁금한 점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 9만여 건이 모두 이 불법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정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괄 철거 이거는 좀 아니고요. 명확한 정비 기준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불법 시설 정비는 크게 상행위가 이루어진 공간과 비상행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하천 계곡의 무단 점유로 인해서 발생됐던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상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거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6월 달까지는 뭐 자진신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자진신고나 철거들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저희가 3,156건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149건, 한 36.4%가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 그리고 변상금 부과 그리고 이후에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이제 비상행위가 이루어졌던 7만 8천 건 정도의 정비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불법 시설이긴 하지만 이게 꼭 어떤 경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면 마을의 정자나 쉼터,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하천 불법 시설인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마을 교량, 주민 공동작업장, 마을 창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점용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받아서 불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유의 목적에 맞게 좀 정비를 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일단 양성 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등을 통해서 합법화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직접 해서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많은 경우 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작, 비닐하우스 등의 어떤 사유재산의 경우는 하천 기능과 일단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우선 정리하겠다. 네. 두 번째, 점용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둬서 합법화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비상행위 시설 같은 경우도 한 13,000건 정도에서 한 1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6월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상행위 시설과 관련돼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집행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같아도 이런 집중 단속 기간이 네. 지나면 네. 정부의 관심이 좀 느슨해질 것 같고 왠지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 같고 해서 다시 상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 왔고, 뭐 바가지 요금도 그랬고, 네. 이런 것도 그랬고. 근데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국민권 정부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다고 하시면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실 겁니다. 뭐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다라는 기대는 그 불법을 저지르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불법 시설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 내부의 시스템에 하천 계곡 불법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 등재해서 일일이 챙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때,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던 아까 과징금의 문제, 이것도 영업이익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유인 효과가 없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징금을 좀 높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행위 재발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CCTV나 아니면 단속 안내판, 그리고 하천 지킴이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통한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 점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정지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한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시설도 있고 뭐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불법이 확인되거나 불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셨다라면 해당 지자체, 그리고 요새는 지금 이 정도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안전관리 앱 뭐 이런 것들을 쓰실 텐데, 안전신문고 앱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서관님.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상인들이 좀 강력하게 그렇죠. 강하게 반발을 하시거나 또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네, 텐데요. 또 제가 듣기로 이 하천 계곡 인근에 취약계층 무허가 주택도 정비에 포함돼서 일부에서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정비 기준에 더불어서 적절한 지원책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원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상행위 시설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와 직결된 경우, 행위자의 반발, 갈등이 실제로 많이 세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오신 분들, 근데 거기다 이분들이 또 영업이익을 많이 얻는 분들이 아니라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정부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계도 기간을 둔 거고,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변상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을 제공해 온 바가 있고, 그래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좀 취했고요. 좀 생계가 막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생활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연결해 주는 등의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고요. 일례로
김포시에서 그 매점을 운영하던 60대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불법시설 정비가 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이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했고 또 하나 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일자리를 중개한 바도 있어서 어쨌든 삶도 좀 챙겨보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단속과 지원이 함께 가면서 그러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의 그 한 분이라도 좀 어려운 삶 뭐 이런 것들도 챙겨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과 네. 민생을 네. 함께 챙기겠다 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